퀴즈입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 또는 PM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PM이라 하는 사람들, PM이라 부르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들은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비슷한 능력이에요. 자, 어쨌든 영어권에서는요, 영어권에서는 PM하고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명확히 나눠져 있어요. 영어권에서는 100%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이 하는 역할은 전부 다 뭐냐? 영어권에서는요,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권은 뭐냐? PM은 완전히 비즈니스 쪽이에요. PM은요, 비즈니스랑 이해관계자랑 소통하는 거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PM은 와이어프레임까지 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그마에서 와이어프레임까지 그려나가는 부분들은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직군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을 PM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PM을 관리하는 사람을 PO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에서는 그걸 약간 다르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는요,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 얘기합니까? 그거를 P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PM이라고요.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영어권에서 바라보는 쪽으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 우리나라는요, PM이 같이 할 능력이에요. 보기요, 공감, 의사소통이요, 갈등 해결, 문제 해결, 유저 리서치. 자, 어디가 프로덕트 디자이너 또는 PM이 같이 할 능력일까요? Yes, No.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정답 보겠습니다. 정답은 공감도 해야 되고요. 의사소통도 있어야 되고, 갈등 해결, 문제 해결, 리서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공감은요, 즉, 우리 유저들은 우리 서비스 와서 저걸 왜 누를까? 그 눌렀을 때 태도예요. 감정이에요.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태도라는 것은 그 누를 때 어떤 상황에서 얘를 눌렀을 때 좋았어, 나빴어, 그 감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사용자의 그 행동, 태도, 감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공감하면 그 뭡니까? 그게 리서치죠. 보다 그 엔드 유저 관점에서 우리는 직관적이고 유저 프렌드한 제품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서치를 해서 공감 지도도 만들고요. 퍼선을 만들면서 우리가 방문하는 사용자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의사소통은요. 그러면 내가 이제 화면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공감 지도도 그렸고, 퍼서나도 그렸고, 그러면요.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불러놓고요. 개발자, 또 디자이너, 다른 부서 사람, 사업 부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팀 구성원들이요. 또 여러 개 사업부서 사람들하고요. 이제 내가 조사를 한 공감한 것들을 퍼서나도 보여주고요. 리서치 결과도 보여주고, 경쟁사랑 우리 거랑 비교하면서 벤치마킹한 것도 보여주면서, 즉, 자, 내가 사용자들을 조사를 해서 내가 대변인이야. 사용자를 내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변인 관점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할게. 그렇게 근거를 제시를 하겠죠. 그게 바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게 되면서 내가 공감했던 것들을 우리 그 팀원들 또는 이해관계자한테 공감을 시켜나가는 거. 그러니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 UX 팀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요. 우리 사용자는 우리 서비스 들어왔을 때 이런 페인 포인트가 있구나, 이런 와우 포인트가 있구나, 그걸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회의실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백로그를 가지고 있으면서 백로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개발자랑 미리 소통해서 개발의 난이도가 높은 거. 그게 미리 우리는 그걸 전부 다
제품 백록으로서 저장해놔야 돼요. 근데 갑자기 A라는 부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2시에 회의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회의하죠. 갔더니 제품 백로그 있던 이야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면 안 될까요? 근데 우리가 사전에 미리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스터디가 안 되어 있으면요. 네, 이거는 잠깐만 개발 일정이 이거는 얼마큼 걸릴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미리 다 제품 백로그에서 사용자들이 방금 말한 이야기들이 사용자 요구사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의 리소스가 큰지 적은지를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이걸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일정에서 따로 스프린트 열어가지고요. 그때 한번 우리가 개발의 우선순위를 한번 논의해보죠. 그래서 우리도 사전에 이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이해관계자랑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백로그에서요, 사용자들이 불편하는 것을 있다라고 하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이 몇 명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난이도가 얼마큼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린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데이터랑 호출하는데 얼마큼 또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요. 그 평소에 개발자랑 계속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는 저장 관리를 해놓고 있는 거고, 어떤 부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든, 사장님 나를 부르든, 본부장이 나를 부르든,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준비된 걸 기반으로 항상 의사소통을 하면, 논리와 근거를 우리는 제시를 하면 더 원활하게 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거죠. 갈등 해결입니다. 그래도 분명히 회사의 팀과의 사이에서 A라는 부서도 먼저 해야 돼요. B라는 부서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내부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개발자는 우리 당장 할 수가 없어. 우리 캐파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시급해. 빨리 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부 갈등과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면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팀 조직에 그 갈등을 해결한다. 가장 좋은 방법 뭐냐? 그래서 워크숍이에요. 스프린트나 워크숍을 통해서 다 같이 부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 부서 입장에서, 당신의 부서 입장에서 다 시급한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가, 개발의 리소스가 큰지, 유저들한테 중요한지, 비즈니스 중요한 것에 따라 우선순위가 밀리고 내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 거가 더 뒤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게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쪽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갈등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워크샵 같은 스프린트 같은 문화를 만들면서 팀 조직의 긍정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내고요. 조직까지 형성이 되어서요. UX의 문화가 항상 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페인 포인트가 많다. 그러면 거의 솔루션, 아이디에이션들을 우선순위 결정에 필요한 논리적이고 그에 맞는 리서치 데이터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프린트나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단시간에 우리가 그걸 만들 수 없어요. 평소에 리서치 데이터, 백로그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를 하게 되면요. 짧은 시간에 참석했던 이해관계자들이 그걸 보고요. 자신의 아이디에이션, 솔루션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 디자인의 역량 중에 마지막이 사용자 조사예요. 평소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용자 조사를 하면서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항별 또는 문제별, 니즈별 그런 패턴을 찾으려는 그런 것들 통해서 사용자의 니즈에 대한 인사이트를 우리는 계속 준비를 해야 갑자기 내가 회의를 참석하든 워크숍을 진행하든 스프린트를 진행하든 그에 따라 나는 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 근거, 리서치 데이터를 평소에 수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PM이나 프로토스 디자이너가 갖춰야 할 역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갖춰야지만 UX 문화가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PM이나 프로토스 디자이너가 무너져 버리면요.
맨날 회의를 하고 뭘 하더라도요. 그거는 주먹구구식으로 UX는 형성이 되고 결론은 실패하는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